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 네. 여쭤보겠는데요. 한은 총재로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지만 그중에서 한은 독립성 이거는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몇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라기보다 이건 당연한 하나의 명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순위인가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그러니까 의미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예. 중요한 게 순서가 있잖아요. 예. 첫 번째인가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독립성부터 말씀하시니까 벌써 하는 독립성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총재에게는. 왜냐하면 뭐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를 제대로 이뤄내시려면 하는 독립성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으면 못 이뤄내잖아요. 정권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항상 유혹을 느끼는 게 좀 금리 풀어서 경기도 좀 띄워보겠다. 이런 유혹은 그건 어느 정권이나 느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정권의 압력은 금리 내려라 이렇게 압력이 오고 근데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 차원에서는 그 압력을 거부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는 독립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총재 벌써 말씀이 최우선 순위는 아닌 걸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4년간 한은 총재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총재 취임하시기 직전이 2014년 불과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임하시고 내내 지속적으로 끝없이 내리기만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초저금리 우리 총재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척하면 척해야지 정권 실세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하시던 총리 딱 말씀이 바뀌셨어요. 총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총재가 하는 독립성을 지켜내면서 하는 독립성이라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건 수단입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이루기 위한. 그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 하는 독립성을 최우선 순위로 하지 않으시는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 가상화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 우리 총재님 여기다 모셔놓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걱정이다. 이대로 두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적어도 규제 이틀 두 가지는 해야 된다. 하나는 실명제. 누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실명제는 돼야 되고 부정한 자금들 왔다 갔다 못하게.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내게 하는 이 두 가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릴 때마다 뭐라 그러셨냐면 그럴 필요성 못 느낀다 그러셨어요. 근데 10월에 국감을 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정권 실세들이 이거 가상화폐 규제해야 된다고 야단을 하니까 바로 총재님 말씀이 어떻게 딱 180도 바뀌셨냐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상화폐 열풍은 비이성적 과열이다. 가상통화가 금융안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딱 바뀌셔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정권에서 워낙 이 가상화폐 규제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크고 정권이 다시 이걸 접으니까 총재님 말씀이 딱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어요.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총재가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 같은 게 코앞이잖아요. 네. 역전될 걸로 보는데 이 금리 역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바로 거기에 기계적 대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 후에 여지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떤지 가늠해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네, 바로 그렇게 답을 하실 걸로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후보자께서 총재가 되시기 직전에 한 기고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앙은행이 미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기 논란 그 자체가 하는 이 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기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근데 이런 실기 논란이 있다는 그 자체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강간해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주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 근데 통화정책에서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의 직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시의 결정을 내리는 가단성이 꼭 필요하다. 근데 지금 과단성, 전제 내용, 그 다음에 결단 이런 거 하셔야 될 분이 지켜보고 하겠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 별명이 시장에서 뭔지 아세요? 관망주열입니다. 뭐든지 답만 지켜보겠다. 지켜보고 하겠다고만 답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죠. 적기를 놓치는 심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를 든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독립성에 대한 제가 뭐 의지가 없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는 그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문화일보 기고에서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의 그 적시 대응 같은 그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뭐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제 평가를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사실상 그 워낙 저희들의 불확실성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만 작금에 있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그것도 또 실기도 실기지만 섣불리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경계다고 그래서 어떻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좀 그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진짜 그 아주 따갑게 받아들이고 자 유념하겠다는 그런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금 44년 만에 이제 연임으로 지명되신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연임 지명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앙은행의 중립성, 독립성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정책과의 조화, 이거는 서로 배치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죠?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뭐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상당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조화가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서로 엇방향으로 갈 때, 그럴 때 시장에서 부정적인 효과,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엇박자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서로 어떤 소의 경제 정책이 소위 그 상승 작용을 못 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의 정책과 한은의 통화 정책과의 조화 방안,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인식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정책을 폴리시 믹스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그 사실상 소위 일종의 폴리시 믹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그때 맞는 그 조합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끼리의 경제 상황, 여건에 대한 인식은 정부는 공유를 해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널은 상시적으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상시 채널을 저희들이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총재 후보자께서 보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본질 내지 핵심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위 그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 이게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평가도.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에 어떤 성장 패러다임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럼 이런 정부의 어떤 방향을 일단 설정을 했으니까, 그럼 이 정책,
전혀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제 평가를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사실상 그 워낙 저희들이 불확실성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만 작금에 있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그것도 또 실기도 실기지만 섣불리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경계도 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좀 그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진짜 그 아주 따갑게 받아들이고 자 유념하겠다는 그런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공포시갑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금 44년 만에 이제 연임으로 지명되신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연임 지명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앙은행의 중립성, 독립성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정책과의 조화, 이거는 서로 배치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죠?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뭐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총재 벌써 말씀이 최우선 순위는 아닌 걸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4년간 하면 총재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총재 취임하시기 직전이 2014년 불과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금리는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임하시고 내내 지속적으로 끝없이 내리기만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초저금리 우리 총재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척하면 척해야지 정권 실세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하시던 총리 딱 말씀이 바뀌셨어요. 총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총재가 하는 독립성을 지켜내면서 하는 독립성이라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건 수단입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이루기 위한. 그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하는 독립성을 최우선 순위로 하지 않으시는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 가상화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 우리 총재님 여기다 모셔놓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걱정이다. 이대로 두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적어도 규제 이틀 2가지는 해야 된다. 하나는 실명제. 누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실명제는 돼야 되고 부정한 자금들 왔다 갔다 못하게.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내게 하는 이 2가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난 그 자체가 하는 이 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기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근데 이런 실기 논란이 있다는 그 자체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강간해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주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 그런데 통화정책에서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의 직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시의 결정을 내리는 가단성이 꼭 필요하다. 근데 지금 과단성, 전제 내용, 그 다음에 결단 이런 거 하셔야 될 분이 지켜보고 하겠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 별명이 시장에서 뭔지 아세요? 관망주열입니다. 뭐든지 답만 지켜보고 하겠다고만 답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지 않아요. 적기를 놓치는 심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를 든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독립성에 대한 제가 뭐 의지가 없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는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이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문화일보 기고에서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의 그 적시 대응 같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노인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뭐라 그러셨냐면 그럴 필요성 못 느낀다 그러셨어요. 근데 10월에 국감을 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정권 실세들이 이거 가상화폐 규제해야 된다고 야단을 하니까 바로 총재님 말씀이 어떻게 딱 180도 바뀌셨냐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상화폐 열풍은 비이성적 과열이다. 가상통화가 금융안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 딱 바뀌셔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정권에서 워낙 이 가상화폐 규제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크고 정권이 다시 이걸 접으니까 총재님 말씀이 딱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어요.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총재가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 같은 게 코앞이잖아요. 네. 역전될 걸로 보는데 이 금리 역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바로 거기에 기계적 대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 후에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떤지 가늠해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네, 바로 그렇게 답을 하실 걸로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후보자께서 총재가 되시기 직전에 한 기고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앙은행이 미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 네. 여쭤보겠는데요. 한은 총재로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지만 그중에서 한은 독립성 이거는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몇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라기보다 이건 당연한 하나의 명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순위인가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아니, 의미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예. 중요한 게 순서가 있잖아요. 예. 첫 번째인가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독립성부터 말씀하시니까 벌써 하는 독립성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재에게는. 왜냐하면 뭐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를 제대로 이뤄내시려면 하는 독립성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으면 못 이뤄내잖아요. 정권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항상 유혹을 느끼는 게 좀 금리 풀어서 경기도 좀 띄워보겠다. 이런 유혹은 그건 어느 정권이나 느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정권의 압력은 금리 내려라 이렇게 압력이 오고 근데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 차원에서는 그 압력을 거부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는 독립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